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서 단서맨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킨 이유는 전체 시황 중에서 좀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몇 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간의 마켓의 스코어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실적이 이제 좋은 주식들 또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 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구글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8.18%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지금 마켓에서 눈에 띄는 게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현재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약 12.19%가 빠졌는데 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는지도 그러면은 메타를 이제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켓 좀 살펴보고 메타에 관련한 분석들 제가 이제 공유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한 마켓 브레스 스코어입니다. 현재 단기선인 51선 위에 있는 주식의 비율이 약 40, 그리고 100일선 위에 있는 주식의 비율이 53% 정도가 되고 있고 현재 이제 50% 미만에서 이제 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핀비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몇몇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또 오라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내 주식이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스톡 피커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현재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켓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켓 브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50 정도의 포인트를 넘어가느냐, 그래서 추세가 좋은 종목의 수가 시장에서 50% 이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빅스 지수인데요. 현재 빅스 지수는 보면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200일선 밑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약 17.44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슈는 없고 현재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공포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은 현재 35를 가리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 가까이 굉장히 이제 과요까지 갔던 주식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아직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공포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추세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주식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추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값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 스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욕에 가 있고 과거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부 공포에 질린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고 또 자꾸 옆에서 오를 때 그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매수해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가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빠진 건지, 그럼 사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들은 보면은 일회성 쇼크 였죠. 세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엄청 큰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EPS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약간의 시장에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메타라는 회사는 이제 SNS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나온 EPS를 보게 되면은 약 1.05달러, 거의 1달러 정도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참고로 6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거의 6분의 1도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반대로 매출은 512억 달러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494억 달러를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사실은 매출은 확실히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는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충격이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이게 좀 보시면은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좀 이제 조정도 받고 했는데 실적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현재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은 결국에는 다 이제 97.7%가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고 의존도가 너무 커요. 광고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회사인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반대로 광고에 대한 것들 외에 다른 어떤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글라스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고 레이벤이라는 회사와 협력해가 시연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놀라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주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광고 부문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게 메타의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메타에서 지금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보시면은 광고 노출은 굉장히 많이 10%나 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 여전히 어떤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단가 같은 경우도 지금 1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서 그 거대한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이용자 수가 35억 4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거의 뭐 지구촌의 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메타 플랫폼의 SNS를 활용하고 있다. 너무나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의 이제 핵심 구조인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플랫폼 안에 락인 시켜가지고 광고 매출을 올리는 형태가 메타의 플랫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고, 그래서 매출의 97%를 지금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자본 지출에 대한 게 크다고 봐요. 뭐냐면은 메타가 지금 과거에 해오던 어떤 스트럭처, 즉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이익도 항상 함께 늘어났는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이 늘기도 했지만 EPS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너무나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이 비용 증가가 너무나 이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왔던 어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부터 메타도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하여튼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 사업의 매출의 다각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비용 증가를 과연 매출이나 순이익으로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강한 플랫폼 자체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무기고, 그 외에 이 데이터 센터로 매출을 내야만 하는 그런 구조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메타의 높은 자본 지출 수준에 우려를 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화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을 이제 막 투입을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이제 회수가 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확인하는 건데, 얼마나 이제 효과적인지 한번 보죠. 그래서 아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투자자본 이익률이 33.7%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투입되는 거에 대비해서 이익이 충분히 이제 걷어들여진다라고 하는 건데, 3년 평균을 봤을 때 약 13.15%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고, 현재 이제 메타는 여러 가지 진행 중인 투자에서 상당한 매출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려할 게 딱 하나, 이 카펙스가 증가함에 따른 투자자본 이익률, 요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느냐. 그래서 이게 보면은 ROIC 차트입니다. 노란색은 자본 지출이고,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 투하 자본 이익률이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익이 조금 둔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지금까지 메타가 해오던 구조와는 뭔가 다른 구조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 거죠.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투자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카펙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늘어나는 카펙스에 대해서 갑자기 이익으로 당장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대규모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수익화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크게 나갈 것이니까 메타를 투자하면 안 된다, 또는 그것들이 너무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금 뭐 급락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싸졌으니까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저평가됐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뭐 크게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현재 이러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 건지, 메타의 어떤 매출의 증가와 함께 이익도 같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인지, 카펙스를 덮을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현재 많이 싸졌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 예측을 통해서 너무 많은 자본을 투하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메타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데,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불투명한 상황이 안 나.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뭐 단기적으로 빡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입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던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카펙스 자체가 큰 위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카펙스 대비해서 ROIC, 즉 투자자본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매그니피선트 7 중에서 사실 메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TTM 기준으로 보면 특히나 더 그렇고요.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PEG 같은 경우는 TTM 기준으로 0.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PE 레이쇼를 그로스, 즉 성장률로 나눈 건데요. 성장률로 나눴을 때 0.6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1 정도를 보통 뭐 주고 하는데, 0.66이라는 거는 성장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용 증가를 경계해야 되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특히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뭔가 이제 메타가 돈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는 누가 됐든 웬만하면은 당연히 자본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 리스크를 회사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투자자들의 돈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큰 자본 지출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모델인 것이지, 원래 기업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실제 유동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저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언제쯤 이게 회복될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 몇 개월 안에 또는 뭐 1년 안에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메타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이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6개월 1년만 투자하는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믿고 분할 매수해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말씀은 드립니다. 물론 저는 조금 더 메타를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현재 시장에 샥이 있잖아요. 이런 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뭐 싸졌으니까 사야지, 내렸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러한 어떤 정리되지 않은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순환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충분히 거품이 있다고 하면 거품이 빠지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나오는 내용들 모니터링 하시면서 메타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네이버에 투자의 단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이 좋으셨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여러가지 주식과 관련된 미국 주식 종목들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